안녕하세요. ICT 과학의 숨겨진 뒷이야기야 무궁무진한 미래 가능성을 언제나 새롭고 따끈하게 전달할 저는 로봇 찰리예요. 코로나19로 우리 일상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직장인들은 회사 대신 집에서 업무를 보고 학생들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래서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을 돕는 화상 AI 플랫폼이 글로벌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 찰리가 들려주는 두 번째 화두는 코로나19 지속으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이 확산되면서 급 부상한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줌 인, 줌 아웃.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을 줌 인이라고 하죠. 관심을 끄는 것을 줌 아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줌의 강점은 실시간 그리고 쌍방향 소통에 있습니다. 카메라만 달면 얼굴을 보며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도 아주 편리하게 가능합니다. 접속 방법도 간단해서요. 해당 링크를 서로 공유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무료 버전의 경우 한 번에 40분까지 사용할 수 있고 동시 접속 인원은 최대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정부나 기업, 학교 등 공공 영역에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사적 영역인 친구 간의 일상 영상 그룹 채팅, 요리 교실, 헬스클럽은 물론이고 온라인 결혼식을 생중계하는 데도 줌이 사용되고 있답니다. 미국 뉴욕주는 온라인으로 혼인신고도 할 수 있게 행정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 줌의 하루 평균 사용자는 지난해 12월 1000만 명에서 현재 보안 논란에도 불구하고 3억 명까지 전 세계적으로 폭증했는데요. 문제는 추적이 어려운 이른바 다크 앱에서 해커들이 줌을 해킹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고 또 줌 계정 불법 거래도 포착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래서 미국이 중심이 돼서 대만이 줌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미국의 연맹국이라 할 수 있는 싱가포르, 독일도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나 자료 전송을 일부 제한하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로봇 찰리가 문제 제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귀 아프게 듣고 있죠? 로봇 찰리는 이를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라고 규정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첨단 ICT 테크놀로지 전쟁, 테크워가 되겠죠. 미국과 중국의 양보 없는 한판 전쟁이 매일같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술 개발, 즉 R&D 분야에서 중국이 월등하게 앞서가면서 유무선 네트워크의 1인자로 벌써 화웨이 테크놀로지가 탄생했죠. 지금은 화웨이가 5G 기술이 전혀 없는 미국에 5G 특허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이 선언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자존심 강한 미국이 보안을 미끼로 오히려 화웨이를 압박하는 우스운 상황까지 발생했답니다. 여기에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전 세계 젊은층 사이에서 폭발적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됐기도 했죠.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속에서 폭발적으로 급성장 중인 오늘의 주제 화상 영상회의 시스템 줌까지 중국의 첨단 기술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자 미국이 꺼내든 카드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얼마 전까지 미국의 전염물처럼 전 세계 곳곳에서 사이버 해킹, 백도어 등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야공했던 수단인 보안 이슈를 꺼내든 거예요. 난센스입니다. 보안이 문제라면 로봇 찰리의 생각으로는 보안을 막는 테크놀로지를 만들어 설치하고 적용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괜시리 외교 문제로 해서 무역 전쟁에까지 악용하는 미국과 트럼프를 보고 있노라면 로봇 찰리만 한심한 생각이 드는 건 아니겠지요? 줌은 얼마 전부터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의 매드머니의 진행자로 유명한 짐 크레이머가 방송에서 코로나19의 가장 강력한 수혜자라고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짐 크레이머는 I know they've taken some security hit. Look, their platforms become indispensable. 라는 보안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들의 플랫폼은 필수가 될 것이야. 이 정도 이야기겠죠? 3월 16일 리서치 업체 글로벌 에퀴티스 리서치는 지난 1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로 인해 줌 서비스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폭증했다고 강조했죠. 3월 30일에는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줌의 일간 활성 사용자, 즉 데일리 액티브 유저스, 우리가 DAU라 그러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78%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답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리죠. 언택트라는 신조어도 생겼고 항공사, 여행업, 백화점, 사우나 이런 오프라인 업체들 엄청 망하기 시작했죠.
온라인 게임과 유무선 네트워크, 이런 온라인 업계들이 날개짓을 펴고 있는 것도 정말 새로운 현상이죠.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되더라도 글로벌 각 기업의 재택근무는 일적 부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쉽게 할 수 있겠죠. 줌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중국계 에릭 유안이 설립했고요. 본사는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있습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 스카이프와의 제휴를 통해 줌 룸에 터치 및 3D 화면 지원을 도입해서 매일 60억 개 이상의 줌 미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줌의 비즈니스는 비디오 통신 플랫폼의 구독 서비스 구독료로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주로 기업 기반의 B2B 사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데요. 마케팅 대상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독 서비스로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랍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줌의 기본적인 개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베이직 플랜은 개인이 100명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고 무제한으로 1:1 회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룹 회의는 40분이 한계이고 이후 연장해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일부 지불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도 있지만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화상회의 시장의 규모는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글로벌 화상회의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화상회의를 통해 출장으로 소모되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줌의 장점들은 무엇일까요? 타 경쟁사 대비해 뛰어난 화질과 비디오 압축 기술 경쟁력에 있습니다. 고해상도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고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두 번째로 사용이 쉽고 간단하고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회의 참가자는 복잡한 회원 가입 없이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는 게 타 경쟁사 대비 장점입니다. 이런 간편성과 편리성으로 사용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세 번째, 매출이 개인보다는 기업 고객들부터 발생해서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기업 고객사가 고객 만족도가 높은 관계로 이후 높은 재구독률로 이어지면서 기업 고객들이 많다는 것이 줌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현재 마지막으로 시장 점유율도 41.44%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줌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경쟁 대기업으로는 시스코 시스템스의 웹엑스가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팀스, 구글의 행아웃, 화이의 위링크, 텐센트의 보브 등의 쟁쟁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급부상 중인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죠. 글로벌 화상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선두로 가고 있는 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언제든 노브찰리에게 댓글 남겨주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